자, 우리 시민보 기자님은 한동수 변호사님하고는 네.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한동수 감찰부장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탐나는 취재원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항상 이제 네. 뭔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어 네. 하죠.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과거에 죄수와 검사라는 책을 저희가 출판을 했는데 예, 그 책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답장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잘 읽었다면서 답장을 해주셨고 네.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뜸하게나마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까 이제 김민우 목사님은 이 책이 참 기록적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의 매력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그 직전부터 저희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네.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책으로 가셨구나. 이거를 우리랑 인터뷰를 해서 네. 했으면 이게 네. 기사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뉴스타파보다는 오마이TV를 선택했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왜 그러셨어요? 자, 우리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를 막 취재하려고 할 때 조금은 좀 잘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분이 이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되게 깐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전혀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책 제목도 검찰의 심장부에서지만 네. 이제 제가 쓴 죄수와 검사는 그 특수부 수사 검사들이 말단에서 벌이고 있는 맞아요. 사실은 거기도 밀실이고 블랙박스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다면 이제 한동수 부장님의 이 책은 검찰의 수뇌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기도 사실은 밀실이고 블랙박스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때문에 네. 매우 이제 가치가 있는 그래요.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 다만 저희와 함께 했으면은 조금 더 저희가 검증 취재를 이제 그렇죠. 네. 더 확실한 팩트를 저희가 네.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그렇죠. 있죠. 예.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검찰의 이제 과거 역사들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뉴스타파하고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과거 역사적 시점마다 네. 중요한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고요. 또 뉴스타파는 제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진술할 때 제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검증이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말 저널리즘에 대단히 뛰어난 이렇게 독립 언론이다라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강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기후 문제 등에서 이제 국회에서조차도 이제 대기업을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정치인으로서 많은 이제 장애가 오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후원으로 이제 유지되는 맞습니다. 신문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신문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심 기자님은 특별히 죄수와 검사라는 책은 제가 허위자백과 오판이라는 책을 리차드 레오 교수의 이제 미국 이제 로스쿨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이제 조사를 통해서 책을 쓰신 분인데 거기에 허위자백과 오판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 차례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의 기법은 이제 이 반복 추궁 또 이제 증거 계량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사들은 거짓말을 잘할까? 그 지점을 탐구해 보면 결국 피의자 신문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수사 기법 중에 유능한 수사 기법 중에 하나예요. 직업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익숙해 있는 구조죠. 그런데 미국에서 오판이 발생한 것은 그 검사를 더 믿어요. 이 죄수들은 거짓말을 한다. 검사가 공적기관이 경찰이 거짓말할까? 그래서 이제 오판이 이제 밝혀지는 건 이제 DNA 조사, 이제 과학적 물적 증거 등에서 되는데 이분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시민부 기자님 죄수와 검사에서 검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양심적인 죄수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저가의 어떤 묵상의 주제가, 탐구의 주제가 이제 한만호 씨와 김학의 차관과의 그 대비였거든요. 한만호 씨는 과연 거짓을 이야기했을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깊게 인식한 분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인간의 존엄성, 누가 과연 더 존엄한가? 저 차가운 감방에 있는, 때로는 예를 들어 저 이제 판사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 오판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평생 무죄 안 하시는 분은 늘 올바르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10% 하신 분은 내가 5%는 더 오판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실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판정의 구조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국민의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가 검찰이 특히 윤석열 사단이 어떻게 언론하고 유착되어 있는가.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사단이 이거를 이슈화시킬 것 같다 그러면 새벽에 조선일보에 나와. 그런 사례를 굉장히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시민보 기자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윤석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윤석열 사단이 다 특수부 출신이고 이 한동수 부장님께서 책에 써놓으셨지만 네. 사실은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수사 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네. 수사 일선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학습해온 방식, 이게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는 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법조 기자들이 전부 이제 무능하다거나 혹은 악하다거나 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적은 수의 기자들이 법조 출입이라는 한정된 우리 안에 갇혀서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매일매일 던져주는 저희는 그걸 썩은 고기라고 표현하는데 썩은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그것으로 또 자기 사내에서 언론사 사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네. 이런 방식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언론사들의 재정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네. 그런 기사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그 두 가지 특성이 합쳐져서 네. 지금 검찰과 검찰을 옹위하는 언론들의 유착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대검 기자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사부는 대검 기자단에 들어와 있지 않죠. 저희는 안 받아주죠. 그래서 예. 이제 대검에서 이제 기자단은 1층에 이제 상주하시면서 네. 독점적으로 검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요. 그 플레에서만 받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억나는 지점들을 말씀드리면 책에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검찰 개혁 입법이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 검찰에서 한 일들은 여론, 국민이 어느 쪽의 여론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검사들이 2,000여 명의 검사들이 아마 근무 시간 중에 논리를 개발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론사의 각 검사장들 이상이 출연했어요. 맞습니다. 계속 아주 언론에 가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논리로 절차에도 안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이거를 이제 직접 수사 이걸 다 한다고 하니까 언론사의 이제 검사장들이 다 이제 스케줄 짜서 방송사 그런 부분을 제공했고 또 다른 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그거 유착이죠. 또 네. 빚을 지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정법 개혁들을 이제 사실상 좌절시키거나 굉장히 미온적으로 만들게 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이 아주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에도 고발사주 사건의 주인공인 김웅 검사가 검찰의 논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도 취재했고 윤석열 사단이 어떻게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됐나 또 쭉 목격을 하셨는데 기자의 감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취재하는 사람이고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결과로 이어질지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취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뉴스타파로 이제 종종 또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특종을 하면 또 오마이TV에 나와서 특종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